가족 방문이 내 인생을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유나이고, 나이는 41세이고, 환 씨와 결혼한 지 19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산에서 두 자녀 지수, 17세와 민지, 15세를 키우며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항상 헌신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였으며 모두가 책임감과 가족의 모범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큰 놀라움 없이 완벽한 삶의 초상화였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여름 조카 지훈이가 우리를 방문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22살이었고 서울에 살면서 오랫동안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나는 변화된 모습에 놀랐다. 내가 알고 있던 마르고 수줍음이 많았던 소녀는 위압적인 존재감을 지닌 키가 크고 자신감 넘치는 청년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눈은 열정으로 반짝였고 그의 미소는 그가 들어가는 모든 방을 밝게 비췄습니다. 지훈이는 형의 아들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친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나는 그가 도착한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는 활짝 웃으며 문을 열고 나를 너무 꽉 안아주었고 나는 잠시 동안 온몸에 열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유나 이모, 그는 나를 끌어안으며 외쳤다. 그 포옹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는데 뭔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느낌을 무시하려고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지훈아, 많이 성장했구나. 나는 근접성으로 인한 불편함을 숨기려고 긴장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남은 저녁 시간을 내 아이들에게 대학과 그들의 미래 계획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며 보냈습니다. 남편 환희 출장 중이라 그날 밤에는 저와 지훈, 아이들만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무더운 여름밤이었고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옷을 입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소녀들은 이미 자고 있었고 나는 그 침묵을 이용하여 조금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있을 때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지훈이 문간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방은 어두웠고 부엌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빛이 내가 입고 있는 가벼운 잠옷 아래로 내 몸의 모든 윤곽을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놀라움과 불편함이 뒤섞인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미안해요, 이모. 지훈은 평소보다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방금 물 한 잔 마시러 왔어요. 그의 말투에는 나를 즉시 얼굴이 붉어지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내가 입고 있는 얇은 천의 투명함을 깨달았다. 가슴이 뛰었고 내 집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노출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물론이지, 지훈이.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고 팔짱을 끼고 몸을 가리려고 했다.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는 주방에 들어섰고 그의 존재로 인해 작은 공간은 더욱 좁아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몸에서 열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공기 중의 긴장감도 만져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 나는 그가 내 조카라는 것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분위기는 내가 알 수 없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유나 이모, 지훈이 낮고 강렬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당신은 매우 아름다워요. 나는 마비되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누구도 나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는 것이 느껴졌다. 키스는 예상치 못한 강렬했습니다. 잠시 동안 나는 그 감각에 빠져들었고 내 몸은 나를 겁주는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다가 꿈에서 깨어난 듯 숨을 헐떡이며 지훈을 밀어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감정과 충격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은 혼란스러웠지만 나를 불안하게 할 만큼 강렬했다. 그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침묵을 지켰다.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내 몸은 여전히 경계하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나
나는 말하기 시작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황급히 부엌을 나왔다. 내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고 여전히 가슴은 쿵쾅거렸다. 내 방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나는 부끄러움과 더 깊은 것, 나 자신에게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뒤섞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나는 그 느낌을 마음에서 지울 수 없었는가? 그날 밤 이후 나는 지훈을 멀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집 주변을 지나갈 때마다 분위기는 긴장되었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전기가 충전되었습니다. 나는 일상 업무와 소녀들과 함께 바빴지만 그가 주변에 있을 때마다 그의 시선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루는 천천히 흘러갔고 나는 그와 단 둘이 있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그를 보았을 때 내 손은 떨렸고 내 심장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뛰었다.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평범한 오후, 소녀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이었습니다. 나는 세탁실에서 옷을 개고 주위를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지훈의 발소리가 들리더니 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작은 공간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심장이 뛰었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요. 그는 낮고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 안의 모든 것이 이 대화를 피하기 위해 그곳에서 나가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내 다리는 제자리에 얼어붙은 것 같았다. 우리 할 얘기 없어 지훈아. 나는 생각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어난 일은 실수였고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고 내 뒤에 세탁기가 내 출구를 막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훈이는 몸에서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유나 이모. 그는 눈을 나에게 고정한 채 주장했습니다. 당신도 느꼈어요. 나는 당신이 그것을 느꼈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시선에는 나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킨 욕망과 취약성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입술이 다시 내 입술을 찾았다. 그를 밀어냈어야 했고 아니라고 말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키스보다 더욱 강렬한 키스가 그 순간 내가 가졌던 모든 이유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의 손이 내 등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고 나는 내 몸이 나를 겁나게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았고 남은 것은 우리 몸의 열기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세탁실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세탁기 소리가 우리의 한숨과 신음을 압도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고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가 행한 일의 현실이 짓누르는 무게처럼 나에게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직도 가슴이 뛰는 가운데 떨리는 손으로 옷을 정리하며 지훈에게서 멀어졌다.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목소리가 갈라져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내가 부정하고 싶어도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안의 감정의 폭풍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를 남겨두고 빨리 세탁실을 떠났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다시 여학생들에게 숙제에 집중했지만 지훈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를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우리 사이의 욕망은 은밀한 만남과 우리가 교환한 눈빛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항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훈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가 나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마치 불꽃이 내 안에 무언가를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유혹적이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욕망은 이성보다 강했습니다. 반면 지훈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는 캐주얼해 보이는 작은 손길과 외모로 나를 놀렸지만
우리 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긴장감을 전달했습니다. 환희가 집에 있을 때는 예의 바르고 세심한 조카처럼 행동했지만 우리가 혼자 있는 순간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어느 날 오후 환희가 회사에 있고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지훈이가 거실에서 나를 발견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TV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최신 사건들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다가왔다. 나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고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내 몸이 반응했다. 유나 이모님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뛰었다. 우리를 망치는 일이니 그만하라고 말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나는 그에게 몸을 기울였다. 내 피부에 닿는 그의 손가락의 감촉은 부드러웠지만 분명한 의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는 가능할 때마다 만났고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매 순간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았지만 그 욕망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악순환에 갇힌 느낌이 들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환희가 알면 우리 가족은 망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지훈에게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여름이 끝나가는데도 지훈과 나 사이의 분위기는 계속 뜨거워졌다. 우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는 서울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나는 나 자신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 모두가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을 때 환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언제 대학에 돌아갈 거예요? 내 심장이 잠시 멈췄다. 현실이 다가오고 있었고 곧 모든 것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훈은 대답하기도 전에 나를 쳐다봤다. 아마도 다음 달에는 아직 결정 중이에요. 그가 말했고 나는 그의 눈에서 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내 방으로 갔다. 나는 혼란스럽고 욕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계속할 수 없었다. 내가 환과 내 가족과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고는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훈을 잃어다는 생각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 그날 밤 나는 환의 옆에 누워 나의 모든 선택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음을 느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어떻게 모든 것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허용했는가? 나는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부엌에서 지훈을 발견했다. 그는 친구들을 만나러 떠날 예정이었지만 나는 먼저 그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건 끝내야 해.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떨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계속할 수 없습니다. 지훈은 항의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속으로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나에게 다가왔고 우리는 잠시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유나 이모, 마침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아무리 지우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떠났고 나는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를 느끼며 부엌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결코 시작되어서는 안 되는 일의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힘들었습니다. 지훈이는 서울로 돌아왔고 우리 집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은 영원히 나와 함께 남을 것이고 그 비밀은 나 혼자 짊어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더 헌신했고 내가 입힐 뻔한 피해를 만회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시는 완벽한 아내, 모범적인 어머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가 영원히 변했고
나는 그와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매력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고 더 흥미롭고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팔로우하고 싶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리가 준비한 다음 뉴스, 이야기, 토론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의견을 말하고 공유해 주세요.